바로 닦아주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좀 주면은 더 좋죠.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오래 주면 이 상태로 굳어버리니까 적당한 느낌을 살려서 반갑습니다. 프랭크입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게 뭐냐면은 리무버라는 거예요. 도막 방리제죠. 도막을 벗겨낸다. 그 말은 뭐냐면은 페인트를 벗겨내는 데 사용하는 리무버의 의미가 지우개죠. 영어로는 리무버고 그거고요. 타입이 짧게 말씀드리자면 타입은 요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프레이 타입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정의를 드리면 편할까 싶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에폭시 신나 같은 강한 용제 있죠. 에폭시 신나로 저번에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웬만한 페인트는 다 벗겨낼 수가 있어요. 하드 경화가 되지 않는 이상. 에폭시 신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증발이 빨라요. 증발이나 휘발이 빠른 거죠. 그러면은 지우려고 하는 페인트에 묻었다가 빨리 증발해버리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오래 잔류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뭐 보드카드 어김없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리무버 영상도 많이 나올 테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리무버에 관련된 또 경험이나 또 생각이나 이에 대해 재료에 대해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리바이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오늘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신나 같은 경우에는 증발이 빨라요. 증발, 휘발이라죠. 이게 빨라요. 그러면은 표면에 묻어 있다가 이거를 지우기 위해서 신나를 붓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은 이 역할을 못한다. 요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겔 타입이에요. 겔. 이게 맞나? 겔 타입이에요. 겔도 있고 졸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졸 타입이 있어요. 뭐 이거는 다음에 제가 제 블로그에 겔하고 졸, 보통 에어로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뭐 겔 같은 거는 뭐 젤리 형식의, 흔히 말해 우리 머리에, 그러니까 예전에 무스나 뭐 스프레이 형식도 있었지만 젤 같은 걸 발랐죠. 젤. 흔히 말해 젤 같은 타입이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손 소독제 같은 거 있죠. 약간 그게 겔 타입이거든요. 오래 잔류하는, 그나마 비비지 않은 이상 그 겔 타입으로 이루어진 게 이 리무버예요. 그러면 어떤 그냥 에폭시 신나로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신나가 있겠지만 강용제니까요. 첨가되는 용제가 또 있겠지만 틀리겠지만 겔 타입은 오래 잔류를 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페인트를 지우려고 할 때, 지울 때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묻혔을 때 오래 남아서 계속 순간순간 지워지겠죠. 흡수되고 그 페인트 주성분이 수지부 바인더라고 하는데, 그 주성분이 팽면이 된다고 해요. 부풀어 올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이게 시간이 보통 여기에도 명세되어 있는데요. 5분에서 10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작업하는 작업자에 따라 틀린데, 1시간이 되면 이것도 굳어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고 다 증발이 돼서 그 역할을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뜸을 들이지만 그래 오래 두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팽윤이 된다 해요. 팽윤. 수지나 바인더. 얘네들이 안료나 염료를 묶어준다 했죠. 바인더 의미가 저번에 보이나? 바인더 의미가 저번에 그렇다 했는데, 이 수지나 바인더를 팽윤시켜서 불어오르게 하고 난 후에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요런 헤라, 스크래퍼죠. 둘 다 스크래퍼인데 이건 돼지칼이고 이거는 뭐 일본어로 헤라라 해요. 세주고 우리나라로. 이런 거 긁어줄 수도 있고 빼바를 쳐줄 수도 있고 헝겊이나 보루죠. 이런 걸로 깨끗하게 닦아줄 수가 있어요. 안료 입자는 그대로 남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영상을, 오늘 작업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비교를 해볼 거예요. 요 타입은 스프레이 타입이랬죠. 스프레이로 뿌려지지만, 하나는 또 겔 타입이고, 하나는 약간의 또 용제 같은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하나는 바르는 타입이에요. 롤러가 됐든, 헝겊에 묻혀서 했든, 아니면은 붓으로, 주로 붓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게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눈에 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시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들어가면은 진짜 위험하긴 한데 아프겠죠. 고통도 올 거고. 그래도 이렇게 물로,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하면은 좀 시력은 나빠질 거예요. 오래 이렇게 많이 묻고 오라면은, 다치고 오라면은. 근데 병원을 가는 게 급선무죠. 겔 타입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래 잔류한다 했잖아요. 눈 안에 망막이라 해야 되나? 그냥 일반 피부보다는 쉽게 데미지를 더 빨리 있겠죠. 더 약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또 오래 잔류를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리무버를 사용할 때는 사실 숙련자도 그렇고 보안경을 항상 착용을 해야 돼요. 오늘도 뭐 생각 없이 급하게 작업을 하다가 잠시 저도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는데, 오늘 또 같이 일하시는 저 관리자분께서 저한테 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귀담아 듣고 주의사항은 항상 숙지를 하고 자기의 건강과 몸을 챙겨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바르는 타입이고 요거는 스프레이 타입이다. 대신에 요거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뭐 헝겊으로 해도 되겠지만 도구가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뿌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도구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원하는 곳을 이렇게 끊어서 잘라서 원하는 구역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주로 이거는 뿌려지다 보니까 넓게 분포가 되겠죠. 바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러면 페인트를 제가 아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페인트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고 또 자기가 장비나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작업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할게요. 주로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그런 걸로 되어 있죠. 그 오래된 페인트나 초킹에 의해서 이 안료 입자가, 이 수지가 분해돼서 안료 입자가 드러나고 나면은 막 손에 분필 가루처럼 묻고 그러거든요. 옷에도 묻을 수도 있고 좋지는 않아요. 나중에 그렇게 노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페인트도 박리가 일어나 벗겨지고, 뭐 박리나 벗겨지는 것 같은 말이네요. 그래 되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면적도 많고 상당하죠. 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 같은 경우에는 수성을 주로 바르는데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런 거는 주로 고압 세척기죠. 고압 세척기, 워터제트. 보통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소방수 분들이 이상 소방호수 있죠. 엄청 굵은 거, 그런 거를 쏘듯이 고압 세척기도 뭐 중방식 도료는 굵은 파이가 굵은 걸로 이렇게 고압 세척기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건축 쪽에서는 좀 얇은 게 있어요. 한 이만한 거. 다른 영상도 참고를,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은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데, 요거는 거의 저희 쪽, 저는 요것도 배운 거예요, 사실. 저도 날 때부터 알지는 못하니까 다 배우고, 모르는 부분은 배워가면서 하고, 또 아는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거 190바의 압력으로 이 정도의 수압이죠, 수압으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뭐 더 큰 압력이 있으면은 좀 노후화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가 그냥 뭐 깨지거나 아니면 와장창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해 블록이라죠. 고르프 시멘트 블록.
그래서 보통 190바 정도의 압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해 게링한다 하죠. 게링 이 뜻을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게링이라 하더라고요. 뭐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그래도 몽골어 그런 거 다 뒤져봤는데 영어는 특히 아니고요. 게링이라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직도 저도 어원을 모르겠어요.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크래퍼, 여러 종류의 스크래퍼 있어요. 스크래퍼. 글깨라죠, 글깨. 이걸 이용해서 하고, 아니면, 요런 스크래퍼, 이런 종류 많다 했죠. 새주걱, 헤라, 이동말로. 요런 돼지칼, 이런 거. 두 개 다 스크래퍼입니다, 이미는. 긁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미는 거고, 요거는 당기는 때 쓰는 거. 뭐 그런 거고요. 이런 걸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팽윤대 돼 있죠, 팽창. 팽창이라 하면 더 의미가 전달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냥 바로 벗겨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부풀고 부피가 늘어나면서 터질 수도 있고요. 터지는 것, 어떤 영상 보니까 막 부풀어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약해서 그렇고, 바른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된 부분은 이런 글깨로 끌고 주는 겁니다. 끌고 갖고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루나 헝겊이죠. 그런 걸로 닦아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손으로 하는 거죠. 전기나 뭐 어떤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공구를 하고요. 손 숫자를 써서 수공구를 하고요. 그러면 손으로 직접 하지 않는, 손으로는 하지만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 동력 공부라 하거든요. 파워툴이라 합니다, 흔히 말해. 영어로는 파워툴이라 하는데, 이런 걸 동력 공부를 이용한 게 어떤 거 있냐면은 그라인더죠,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라인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또 페인트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라인더가 저희 예전 제가 감리할 때 고참들은 보통 중방식 도장일 때 감리가 많은데요. 건축 도장에도 감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보통 쇠에다가 아주 쇠, 철, 금속, 이런 것에다가 이제 페인트를 합니다. 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라인더가 이래 있지만은 회전수가 빠르기 때문에 살짝만 틀어도 이렇게 깎아먹든가 생판이, 흔히 말해 생판이 나와요. 생판이란 말은 철판 그 자체가 벗겨내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철판도 데미지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안 입겠죠. 그래서 그라인더라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잘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는 그라인더를 하게 되면은 생판이 나온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페인트를 제거를 하고 막 이런 최근에 파이프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그라인더를 하면은 철판이죠. 파이프도 철로 되어 있죠. 철 파이프다 합시다. 여기에 그라인더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 라운드러져 있고 굴곡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듯하게는 못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회전수가 빠르기 때문에, 회전수가 또 빠르기 때문에 약한 것도 이제 쓰긴 하는데, 그래 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깎아먹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생판이 될 수도 있어요. 생판이 되면 바로 녹이 피겠죠. 녹은 눈에 안 보지만 바로 핍니다. 그럼 바로 칠해줘야겠죠. 제거를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예전 이야기고요. 그럼 동력 공부까지 했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블라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치과에 가시면은 아주 작은 연마제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세라믹일 수도 있고, 거의 아니면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 플라스틱 계열일 수도 있어요. 위에다가 스캐닝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치핑이라고 이런 바늘 같은 걸로 우리의 치석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상당한 압력의 공기압을 불어넣어서 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연마제를.
그러면은 막 때리겠죠. 그거를 스피닝 효과라고 합니다. 때리는 것 자체는. 그러면은 치석을 때리면서 제거를 하겠죠. 쉽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거는 뭐 그냥 블라스팅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산업 현장에서는 이만한 거의 호수에 한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굵어요, 되게 제법. 압도 세고 튕겨 나갑니다. 요령이 없으면은 압이 하도 세다 보니까. 그러면은 철 입자가 뭐 1mm, 뭐 7mm, 뭐 1mm, 10mm, 3mm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입자도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이렇게 별 모양처럼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쇼트라 그러고 요거는 그리트라고 해요. 뭐 그런데 입자값도 모양이 틀리면은 때리는 뭐 철판이나 뭐가 됐든 표면이 되면은 이 모양에 맞춰갖고 이렇게 요철이 생기겠죠. 동그라미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또 블라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블라스팅을 쳐서 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슛도 친다는 말이잖아요. 쳐서 이 연마제를 굉장한 압력으로 불어 넣어줘서 여기서 노즐 입구에서 막 나가면은 그 압력으로 쇠가 됐든 어떤 연마제가 있을 거예요. 주사가 됐든 이런 입자들이 때려서 페인트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블라스팅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불로 태워요. 보통 주로 보니까 베란다에 우리 갑자기 생각이 나나. 베란다에 바르는 페인트 있죠. 수성도 많은데 제가 그걸 잘 안 발라서 까먹었어요. 베란다가 보면은 주로 결로 현상도 많고 뭐 외부와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리가 많이 일어나 있는 구역이 많아요. 그리고 금도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누수인데 그 누수라도 열에 돼 있으면은 여기 금이가 있다면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 물이 고여 있다가 누수 자리에 계속 조금씩 삐져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없애야겠죠 일단. 그러고 또 막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 또 불로 찢거나 구울 때도 있고, 아니 뭐 또 열처리 어떤 공정에 있어서 열처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같이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설명을 하는 요거는 뭐 강상 강연비보다는 용제예요. 용제. 흔히 말해서 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용제도 보통 탄화수소로 되어 있어요. 탄화수소. 휘발유 같은 거 그런 건데 좀 더 분자 구성이 틀리겠죠.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는 그렇네요. 근데 그 용제 중에서도 이거는 리무보다 겔탑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아는 더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페인트를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제거하는 방법 중에 자신한테 그리고 자기 처해진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페인트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뭐 용제를 하는 것 중에 리무버를 했죠.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테고요. 일단 영상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닦아주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좀 주면은 더 좋죠.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오래 주면 이 상태로 굳어버리니까 적당한 느낌을 살려서 잘 보여주는데 이 틈 사이에 페인트가 끼거든요. 이런 거는 신나 같은 걸로 닦으면은 조금씩 딱 금방 닦여요. 제 느낌상 사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생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원하지 않는 곳도 뿌려질 수 있으니까 바르는 것보다는 또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요, 마지막 뭐 하나. 이것도 똑같은 스프레이 타입인데, 이거는 젤 타입보다 거의 액상에 가까워요. 아주 물따위로. 되게 묽죠? 아까 그거보다. 대신에 이게 얇다 보니까, 얇게 뿌려지다 보니까 잘 흐르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효력은 또 없네요. 맞죠? 효력은 없어요. 이게 바로 안 지워진다. 이걸로 한번 내볼까요? 다른 제품을 폐마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열면서 뚜껑을 따버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혹시 액상, 리무버 액상이 눈에 튈 수가 있어요. 그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눈에 튀면은 정말 빠른 조치가 없으면은 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보관을 해두면은. 근데 유통기간이 보면 여기 저장기간이 12개월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는 기존에 있는 분께서 리무브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라인더로 샌드페이퍼로 샌다기를 돌려서 작업한 거라서요. 이렇게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작업을 하고요. 좀 흥건할 정도로 두툼하게 무늬가 보이시는가요? 요 미세한 틈 사이로 리무버 액상이랑 안료가, 지워진 안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끼어 있겠죠. 그래서 이 리무버를 일단은 묻히고 깨끗한 보루로 헝겊으로 닦아준다 해도 요 미세한 틈 사이에 끼어갖고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 지워졌어도 페인트는. 그래서 그 페인트는 좀 더 용액에, 액상에 이런 신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흥건히 적셔서 깨끗한 헝겊을 보루라 그러죠. 흥건히 적셔서 요 안에 좀 더 스며들 수 있게 침투성이 좋게 흐름성이 좋은 액상의 신나를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에폭시 시나로 하면 좀 더 강용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데요. 현재 지금 재고가 없어서 에나멜 시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리무버만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시나로 한 번 더 요 사이 틈 사이를 깨끗하게 지워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좀 너무 성의 없었나 그래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 해드리는 거니까 뭐 다음에 또 하면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리면 되죠. 주로 이 리무버는 그 제거를 하는 와중에서 완전 깨끗이 닦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이 제거된 안료들이 이런 요철 그런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서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형 저번에 제 영상에 뭐 페인트 뭐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뭐 몇천 가지 만 가지 뭐 그렇게 좀 어그로를 끌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일회형, 이회형 하면서. 일회형하고 이회형 타입이 있다고 했을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 이회형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쉽게 이게 제거가 돼요. 바른지 오래돼도. 근데 이회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팽용 과정을 거치고요. 바른지 오래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는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은 페라로 툭 긁어주면 쉽게 떨어져 나가요. 근데 다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고요.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라인더로 하는 편도 많고요. 이거는 도막이, 그러니까 도장막이랬죠. 쉽게 떨어지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 단단히 붙어 있다, 부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바른 지 얼마 안 되면은 두 개 다 쉽게 그래도 그나마 제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악성 댓글이 좀 달리던데요. 그래요. 뭐 같이 저도 업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저를 봐주실 때는 같이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페인트 일은 그거 아세요? 페인트 일은 혼자 하기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하고, 우리 페인트 공들, 페인트 하시는 모든 업자분부터 관련된 종사하는 모든 분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되시고 경륜도 쌓고 경험도 쌓으시면 혼자가 안 됩니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도 잘 못한 것도 되게 많았는데 선배들을 존중을 해주고, 제가 이제 중간 이제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동생들은 잘 이끌어주든가 잘 모르는 부분은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가 아니고 우리 동반자, 같이 가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인커라고 지금 상호도 돼 있고 페인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상이 끝나면 또 제가 페인커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일반 가정의 사람이고 형 동생쯤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벽하다고 많이 알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보다 모르는 분이 있는 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는 감히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방법이 옳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질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한테 용기를 더 많이 주시고 칭찬도 좀 가끔 해주시고요.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더 용기가 되고 활동할 힘이 돼서 나름대로 좀 더 준비를 해서 양질의 컨텐츠나 내용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41~2명 정도 되는데요.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은 제가 대답을 원하는 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선배도 여기 계세요. 감리 생활만 한 15년 하셨고 현장에서 지금 한 7년 8년 하셨어요. 10년. 또 다른 분은 뭐 30년 넘게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저희 방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그분이 주로 영어로 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즉각적으로 대답을 많이 해주세요. 와, 저도 깜짝 놀라요. 배역본이 저도 한참 멀었거든요. 저는 페인트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도전적인 이제 파트고, 나름대로 흥미있는, 전문적인 또 분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새로 찍은 거예요. 저번에 인트로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또 어디 맨날 어디 잊어먹고 다녀갖고, 그러면은 좀 주저주저히 말이 많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